안녕하십니까. 신현진의 신경안과. 오늘은 재밌는 주제인데요. 코골이, 여러분들 코 고시신 분 계신가요? 코골이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수면무호흡과 신경안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코를 잘 때 쿠렁쿠렁 고는 것인데, 사실 코골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코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코에서부터 인두 또 이제 호흡기 폐까지 내려가는 어떤 길에 좁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막히거나 날 때 날 수 있는 그런 잡음이죠. 이런 소리들은 자체가 나쁜 거 아닌데, 혹시 만약에 자는 도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은 요거는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성인병, 비만 이런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면 무호흡 증상은 이제 코골이가 심한 것뿐만 아니라 낮에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피곤하다든지 밤에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또 낮에 집중하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침에 굉장히 두통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 내가 혹시 수면 무호흡증이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는 동안에 그러면 왜 무호흡이 발생할까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자면 어떤가요? 근육이 이완을 하죠. 릴렉스, 편안하게 이완을 합니다. 근육이 이완을 하고 뒤로 누워있기 때문에 근육들이 이렇게 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부인두에 있는 근육들이 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편도가 크거나 비만하시거나 혀가 크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뒤에 있는 숨을 이제 막게 되는 거죠. 이런 숨의 통로를 막게 돼서 우리가 수면 중, 자는 중에 무호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무호흡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전은 어떻게 될까요? 기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산소증입니다. 우리가 무호흡이란 말은 뭔가요? 호흡이 안 되면은 몸에 산소가 안 들어오죠. 몸에 저산소증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몸에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됩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됩니다. 내뿜어야 되는데 이런 노폐물과 같은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교환이 안 되고 계속 몸 안에 쌓이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저류, 축적, 누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는 우리가 흉부 압력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쉬죠. 이때 가슴의 압력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우리가 풍선을 누르면은 펴지죠. 마찬가지로 이 막혀있는 기도를 열기 위해서 복부의 압력과 흉부의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서 이 기도를 열려는 노력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흉부 압력, 복압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혈액이 쭉 순환한 다음에 뇌를 통과해서 다시 밑으로 심장 쪽으로 떨어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가슴 흉부 압력이 증가하면은 머리를 순환한 혈액이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오고 계속 머리에 체류, 저류하게 되는 거죠. 머리 머물게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면은 몸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혈액이 늘어나게 되는, 혈액이 늘려면은 혈관이 확장돼야 되죠.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늘어나는 노력이 일어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치우려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렇게 흉부 압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이 뇌에 많이 쌓이는데, 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공간으로 제한돼 있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혈류가 뇌에 있기 때문에,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 뇌에 있기 때문에 뇌압이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뇌압이 상승하는 거죠. 이런 뇌압이 상승하면은 여러 가지 뇌에 있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호수를 밟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못 나가고 여기에 혈관이 빵빵빵빵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신경을 보시면은요, 원래는 시신경 모양은 이렇게 예쁘게 그 경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쪽 시신경을 싸고 있는 이런 뇌 척추에게 압력이 올라가면은 시신경을 꽉 누르게 되는 거죠. 꽉 누르면은 이 눈을 순환한 여러 가지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됩니다. 못 나가게 되면서 시신경의 양쪽에 텅텅 붓는 시신경 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신경 부종이 한눈에 발생하면서 저산소증과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과 동반되면은 한눈에 시력이 떨어지고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허혈성 시신경 병증. 허혈은 눈에 피가 안 간다는 얘기고요. 시신경 병증은 시신경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 아까 말씀드린 저산소증과 더불어서 같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오십니다. 아래쪽에 뿌옇게 선생님 갑자기 안 보여요. 보통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데요. 자는 동안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뇌에 충분히 산소가 안 통하고 뇌에 혈액순환이 안 된 상태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안 보여, 반이 안 보여서 헐레벌떡 응급실이나 제 외래로 오시기도 합니다. 실제 예인데요. 55세 굉장히 비만한 남성, 혈압이 높으셨던 분이신데요. 서서히 진행하는 양쪽 눈에 시력 저하로 오신 분이십니다. 안과에 갔더니 시신경이 굉장히 약해져 있네요. 시신경 위축이 있네요.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라고 오셨는데요. 실제 뇌 영상 검사는 정상이셨고요. 몸의 혈액 검사에서 헤마토크리트라는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헤마토크리트는 몸에 있는 적혈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보는 건데요. 이 헤마토크리트가 높다는 얘기는 뭔가 몸에 저산소
산소증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몸에서 많은 적혈구들을 만들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헤마토크리트의 증가, 그 다음에 비만, 또 시신경 위축 이런 것들을 하나로 바로 묶을 수 있는 병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실제로 굉장히 밤에 코를 심하게 골고 이렇게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자주 발생했다고 하시고요. 치료는 바로 양압 호흡기를 달아서 주무시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숨을 들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시신경이 서서히 위축이 발생한 그런 환자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또 흉부 압력 이런 것들은 시신경에 나타날 수 있는 허혈성 시신경병증뿐만 아니라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녹내장의 진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신경에 계속 스트레스,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녹내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야가 이렇게 점점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고 또한 안약을 잘 사용해도 불구하고 이런 병이 잘 낫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눈을 순환한 혈액이 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압력이 증가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눈 안에 혈관이 점점 붓고 피가 터지는 망막 출혈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망막 출혈이 생기면은 또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몸에서 여러 가지 쌓여있는 노폐물과 이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문제로 인한 저산소증 이런 것들은 몸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요. 이런 활성산소들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또한 일라스틴이라는 섬유 조직들 또 탄성 조직들을 녹입니다. 녹이기 때문에 눈꺼풀이 헐거워지고 눈꺼풀에 있는 결합 조직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이런 헐거운 눈꺼풀 증후군을 만들게 되고요. 눈이 잘 뒤집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같이 만성적으로 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막이죠. 눈 앞에 맨 투명한 창이 있는데 이 창에 있는 결합 조직이 약해지면은 각막이 앞으로 돌출되는 원추 각막과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눈뿐만 아닙니다. 전신 질환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활성산소의 증가, 저산소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잠이 안 와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심장에는 우리가 허혈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병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뇌에는 치매를 조기에 유발시킬 수가 있고 또 머리에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당뇨, 혈압 같은 그런 만성 질환들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만이 있는 분들은 식단 조절을 하시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비만이 없어도 운동을 하시면은요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즉 팔다리 운동만으로도 우리 이 인두에 있는 근육들이 튼튼해져서 더 그만큼 뒤로 잘 밀리지 않고 기도가 잘 확보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 운동이 필요하시고 세 번째로는 양압기입니다. 양압기는 밖에서 공기를 강하게 밀어 넣어서 막혀있는 기도를 뚫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수면 무호흡의 효과적인 치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끼고 자는 게 딱 봐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시죠. 그래서 한 30%의 환자분들은 불편해서 못 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구 가격은 한 200만 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인데요. 의료보험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시도해 보실 수가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산소증, 몸 안에 이산화탄소의 증가, 또한 흉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눈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저산소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허혈성 시신경병증,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뇌압이 상승해서 시신경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압력 증가는 망막 혈관에서 혈액순환이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망막 혈관 폐쇄, 이로 인한 눈의 출혈,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수면 무호흡증은 본인이 어떻습니까? 주변에 같이 사시는 이제 파트너나 배우자분들께서 밤에 잘 때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 알려주는데 혼자 사는 분들은 발견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를린 설문지를 해가지고요. 낮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졸립니까? 이런 설문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 하이리스크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수면 무호흡증이 아닐까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10초 이상 숨이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무호흡이라 하고요. 이게 1시간에 5번 이상 발생하면 우리가 수면 무호흡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코골이로 시력을 잃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 그럼 병원에 가보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력을 보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